안녕하세요. 자동차 디자인 평론가 에라입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에서 BEV 신모델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도 BEV 모델이라 해도 수긍할 만큼 디자인이 진보적이죠. 제네시스도 일찌감치 에센시아, 민트란 이름의 BEV 컨셉들을 내놓으며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를 첫인상으로 느낀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라지에이터 그릴만 보고 내연기관차인데 전기차로 급조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릴을 확대해보면 그릴의 기능적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직접 실물을 접한 시넷 외신 기사에 따르면 조금은 뚫려 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거대한 구멍에 비하면 제네시스 X 컨셉트 그릴은 장식적입니다. 그릴은 G 매트릭스가 반영된 크레스트 형태입니다. G 매트릭스란 디자인 조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네시스 X 컨셉트의 그릴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그릴 내부에 이너 그릴이 있죠. 이미 촘촘한 메쉬 타입으로 디자인된 아우터 그릴은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이물질을 막는 그릴의 첫 번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너 그릴까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은 아우터 그릴이 듬성듬성한 핀으로 되어 있을 때죠. 그럴 경우 넓은 핀들 사이를 뚫고 돌 같은 것들이 날아들면 라지에이터에 큰 손상을 끼칠 수 있기에 마세라티의 전 모델이나 최근 벤틀리 디자인인 플라잉 스퍼 같이 핀으로 된 그릴은 이너 그릴을 또 하나 갖죠. 그런데 제네시스 X 컨셉트는 이미 아우터 그릴만으로도 충분함에도 이너 그릴을 넣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너 그릴이기보다는 이미 막혀 있는 것에 이너 그릴처럼 보이게 하는 G 매트릭스 문양을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크롬 도금에서 말이죠. 장식적입니다. 전기차는 엄연히 따지자면 그릴이 필요 없습니다. 만 필요 없다고 없앨 필요까지는 엄연히 없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원가 절감에 크게 구애받는 그레이드가 아니죠. 전기차에서 그릴을 없애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래서 장식으로만 머물 거라면 더 반짝이게 장식적으로 만들 자였을 텐입니다. 디자인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전기차라고 그릴이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심사는 싸구려 중국산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카피 제품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차 브랜드 중에서 원가 절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릴을 없앨 테고, 그릴을 없애는 것까진 너무 허전하니 무늬만 넣겠다는 중도적인 입장의 브랜드도 있죠. 또 보수적인 마인드라면 냉각 기능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극강의 장식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메르체데스 EQS 컨셉의 경우 화려한 LED에 루미네어로 처리했죠.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도 그대로 양산화시키기엔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미 양산된 EQC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만큼 그릴이 뻥뻥 뚫리진 않았지만 냉각을 위해 최소한의 틈은 마련했죠. 제네시스 X 컨셉도 최소한의 공간은 그릴의 원래 기능으로 남겨두지 않았을까란 생각입니다. 제네시스 X 컨셉의 세그먼트는 쿠페입니다. 전통적인 쿠페죠. 프로파일을 보면 요즘 개나 소나 다 하는 패스트백 스타일이 아닙니다. 소나타, K5 아반떼 등등 대체 패스트백이 아닌 스타일을 찾는 게 더 힘들죠. 패스트백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 정도나 패스트백을 거론하고 다녔는데 이젠 모두 다 패스트백을 떠들고 다니니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범국민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반면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져서 패스트백의 메리트는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통 노치백 스타일의 쿠페라니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또 오버행이 있습니다. 최근 곽강받는 게 짧은 오버행이죠. 이는 후륜구동이 최고라는 여기엔 전 모델 후륜구동 베이스인 제네시스도 한몫했죠. 후륜구동에 의한 짧은 오버행의 패스트백 스타일이면 지상 최고의 자동차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왜? 오버행은 무조건 짧아야 하죠? 누가 정한 건가요? 왜 후륜구동의 패스트백이 가장 매력적인 자동차죠? 누가 정한 거냐니까요. 이런 거 정하지 맙시다. 그러니 매번 틀에 박힌 사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의 프론트 오버행 상당히 깁니다. 이 차가 내연기관이었다면 엑셀2 도어의 길이만 봐서는 분명 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에서는 오버행은 짧아야 하지만 이 정도의 길이면 거의 전륜구동에 버금갑니다.
이유는 리버스 슬랜트 노즈에 있습니다. 이 노즈의 기울기가 역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노즈의 기울기를 역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후드가 앞으로 그만큼 튀어나와야 하죠. 후드가 짧으면 리버스 슬랜트 디자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후드의 길이가 길어지니 오버행도 덩달아 길어지는 것이죠. 물론 오버행을 짧게 해서 리버스 슬랜트 노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좌우 곡률 때문에라도 힘듭니다. 노즐에서 곡률은 상하만 있는 게 아니고 좌우도 있죠. 이런 곡률이 없으면 깍두기가 되어서 공기저항 계수에도 좋지 않고 미적으로도 보기 안 좋습니다. 즉, 오버행을 줄이면 좌우 곡률로 인해서 디자인이 조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줄여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만 이런 디자인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 제네시스 X 컨셉트의 프로파일을 보자마자 80년대 BMW 6 시리즈가 생각났습니다. 리버스 슬랜트 노즈의 기다란 노치백 트렁크, 딱 이런 프로파일의 비례를 닮았습니다. 1978년에 등장한 635 CSI입니다. 후륜구동 플랫폼임에도 프런트 오버행은 상당히 길죠. 또 요즘 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데크도 길고 그러다 보니 리어 오버행도 엄청 깁니다. BMW만의 비례라기보다는 80년대 스타일이 이랬습니다. 단, 리버스 슬랜트 노즈는 BMW의 아이덴티티처럼 잘 어울렸죠. 리버스 슬랜트는 특유의 역방향성 때문에 공기저항 계수에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BMW 635 CSI의 CD는 0.39였는데 여타 수직 노즈들의 창조자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디자인의 아우디 쿠페와 비교해도 공기저항 계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아우디 쿠페는 페이스리프트에서 그릴과 헤드라이트를 슬랜트, 다시 말해 순 방향으로 눕히고 단차를 줄였으며 플라스틱 유니바디 범퍼와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아 CD를 낮췄음에도 0.36이었죠. 즉, 리버스 슬랜트 노즈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특징은 슬랜트 노즈와 다르게 역동성이 넘치죠. 전방을 노려보는 듯한 인상이고 뛰쳐나갈 듯한 텐션이 존재합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의 그릴은 같은 크레스트 스타일이라도 G80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크기도 작아졌고 쿠페 세그먼트에 어울리게 역동적이죠. 아웃라인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했기에 그들의 디자인 랭귀지인 어슬레틱 엘레강스와도 잘 부합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릴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G80 디자인에 비하면 제네시스 X 컨셉트 그릴은 다채로운 면의 조형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좀 더 리버스 슬랜트 노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기아 K5를 비롯 페라리 로마도 선택한 스타일이죠. 스포티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임에는 분명합니다. 반면 리버스 슬랜트 노즈가 잘 어울렸던 BMW는 지금 어떤가요? 처참할 정도로 디자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사이드 아우터라고 불리는 헌치의 볼륨이죠. 사이드 아우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노코크 셰시에서 가장 큰 면적의 패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죠. 또 사이드 아우터와 필러 사이의 각을 텀블 홈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텀블 홈의 각이 엄청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아니면 옆 차선은 거의 볼 수 없는 와이드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또 트렁크 리드까지 이어지는 파라볼릭 캐릭터 라인은 사이드 아우터를 과감하게 이분할하는데요. 볼륨을 구분짓는 부드러운 엣지와 인위적이고도 강렬한 캐릭터 엣지를 교차시켜 다채롭고 색다른 그래픽을 만들어냅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볼륨 넘치는 사이드 아우터는 테일램프와 트렁크 리드 모두를 치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파츠들의 레이아웃이 밑으로 깔리게 되면 처지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911의 테일램프도 그 옛날 레이아웃에 비하면 엄청나게 위로 솟구쳤죠. 단순히 업 리프트 시킨 게 아니라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볼륨은 그대로 살리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높이기 위해서 파츠들의 레이아웃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입니다. 타이칸에 비하면 제네시스 X 컨셉트의 헌치나 리어 램프, 트렁크 리드는 모두 축축 처지는 레이아웃입니다. 처짐에서 엘레강스한 느낌을 뽑아내죠. 동시에 어슬레틱한 면모를 입히기 위해서 엣지들을 활용한 제네시스는 포르쉐보다 좀 더 골머리를 썩혀야 하는 고차원적인 디자인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풍부한 볼륨에 순수한 조형들을 구현하는 것, 거기다 최신 트렌드라 할 다이내믹한 느낌을 입히는 것,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슬레틱이라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와
엘레강스라는 우아함에 상반된 성질을 디자인에 구현하는 작업은 훨씬 더 어렵죠.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좌파와 우파로 진영 싸움을 하고 남과 여가 젠더 싸움을 합니다. G80과 다르게 적절하게 그릴의 크기를 줄이고 대신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와 로우어 그릴을 과감하게 키웠습니다. G80의 다운로드 그래픽들의 비례가 좀 엇박자스러웠다면 제네시스 X 컨셉트는 우아함과 스포츠성의 조화와 균형을 잘 찾아 들어간 듯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서의 진보적인 합이고 이런 것들에서 디자인의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포르쉐만의 변치 않는 라인과 볼륨들을 보수적으로 유구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영 재미가 없네요. 더 재미있는 요소는 바로 이상엽 디자이너가 그렇게 강조하는 투 라인입니다. 저는 라인보다는 스트라이프란 단어를 쓰고 싶네요. 두 줄의 스트라이프는 길어지는 후드만큼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아주 확실한 아이덴티티로 자리매김시키려는 듯합니다.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솔직히 없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리어 쿼터글래스에 새롭게 등장한 짧은 두 줄의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 데칼은 스포츠카나 스포츠 성향의 자동차를 꾸밀 때 흔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후드에서 시작해 루프 그리고 트렁크 리드를 지나는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스트라이프를 주로 써왔죠. 제네시스처럼 라이트나 테일 램프, X 컨셉트처럼 유리 몰딩으로 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었죠. 제네시스는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쓰여온 스트라이프 기능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름하여 어슬레저 룩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어슬레저 룩은 어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로 일상복으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는 스타일의 옷을 칭하는 패션 디자인 용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복과 외출복의 혼동으로 일어난 룩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포멀한 어슬레저 룩으로 톰 브라운을 꼽을까 합니다. 톰 브라운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브랜드이며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바라 일컫는 4줄의 스트라이프입니다. 처음에는 3줄로 했다가 아디다스에 바로 소송당하고 4줄로 바꿨습니다. 아디다스는 이런 스트라이프에 상당히 민감하죠. 스트라이프로 상표를 등록하면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소송을 겁니다. 일본 운동화 브랜드 마루베니는 2줄의 스트라이프를 상표로 등록했었는데요. 역시나 아디다스가 소송을 걸었죠. 2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송을 건 이유가 너무 황당합니다. 2줄 가운데 다른 색이라도 넣게 되면 3줄의 아디다스처럼 보여 혼동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각도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아디다스 경영진들은 다 눈깔이 삐었나 봅니다. 당연히 소송에선 패했고 마루베니는 2줄의 스트라이프를 계속 쓰는 중입니다. 아디다스가 곧 제네시스에도 소송을 걸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군요. 이렇듯 스트라이프는 디자인에서 꽤 중요한 위상을 갖습니다. 조거 팬츠나 트레이닝복의 경우 측면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많이 넣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운동복의 상징과도 같죠. 이걸 아디다스 효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트라이프가 주는 이미지는 그렇게 고착됐습니다. 그런 스트라이프를 톰 브라운은 슈트에 입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복에 운동복의 이미지를 심었다고 봐야 하죠. 미국과 같이 역사적 헤리티지가 짧고 단일 민족성이 약한 문화에서 시도할 수 있는 파격이자 자유분방함입니다. 이상엽 디자이너는 캘리포니아에서 제네시스 X 컨셉트 소개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네시스는 신생 브랜드이다. 왜 기존 전통적인 럭셔리에 질문을 던진 적이 없냐? 라며 서두를 끊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럭셔리.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제네시스가 럭셔리면 벤틀리 롤스로이스는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하이엔드라 불러야 하나요? 브랜드 등급을 나누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보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이어온 럭셔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관념적 사고를 뒤집어 볼 생각을 안 했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전 톰 브라운과 제네시스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톰 브라운, 가격대가 꽤나 있는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톰 브라운은 슈트라는 포멀한 고정관념에 어슬레틱의 상징과도 같은 스트라이프를 덧대는 방식으로 관념적 사고를 뒤집었죠. 이는 전통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창의적 감각이고 이런 작업들이야말로 신생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문으로 대신하는 수사법이죠. 톰 브라운이 슈트라는 포멀한 형태에 과격한 해체를 가하지 않고 장식으로서만 어슬레저 룩을 소화하듯이 제네시스는 투라인, G 매트릭스,
파라볼릭 라인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어슬레틱 엘레강스란 도전적인 디자인 랭귀지를 창조하고 있죠. 한국적인 게 있냐 없냐 또는 아이덴티티들이 독창적이냐 아니냐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도 무리죠. 이렇게나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프리미엄이나 럭셔리에서 전통과 파격의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짓는 건 그 사이를 모호하게 유형하는 것과 비교해서 쉬운 편에 속할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말이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경우엔 그 반대죠. 전통의 틀에 얽매이는 걸 좀 쑤셔서 참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제네시스는 전통에 얽매이는 걸 좀 쑤셔하는 것 같습니다. 리어 쿼터 글래스의 투라인, 그것 하나가 그렇다고 제게 반문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들의 멋지고 섹시한 쿠페들 사이에서 오동통한 기아 EV에 GT라고 옹색하게 배지 하나 붙여놓고 빠르다며 자랑하는 꼴이 씁쓸합니다. 그동안 우린 너무 전통에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멋지고 섹시한 쿠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소득도 그런 쿠페 하나쯤, 이왕이면 컨버터블도 하나쯤 있어도 충분한 수준 아닙니까? 제네시스에게 저도 반문해 봅니다.